화를 다스리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비밀입니다. 20년 전쯤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우선 화가 났다고 인지를 하고 내가 물컵 속의 물이라면 밖으로 나와서 그 화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있고 그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화라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을 결정짓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분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분노는 마치 우리 마음의 하늘에 잠시 머무르는 구름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그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워져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노의 순간마다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분노에는 분노로 대응하지 마라.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평화롭게 사랑으로 대응하라. 분노를 마주했을 때 평화롭고 사랑으로 응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종종 분노는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지하철에서 한 젊은 남자가 다른 승객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차 높아져 갔고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그를 피해갔지만 한 중년의 여성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젊은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무슨 일로 기분이 상하신 건가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젊은 남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여성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최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가 모든 것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그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당신을 꺾지 못할 거예요. 분노는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것을 사랑과 이해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젊은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노에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대신 사랑과 이해로 마음을 열어갈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바다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각자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이해심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사랑은 분노를 해소한다. 불꽃으로 얼음을 녹일 수 없듯이 분노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 큰 바람이 오히려 불을 키우듯 분노에 분노로 응대하는 것은 불길을 더욱 세차게 만든다. 그러나 부드러운 물결은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조용히 빛나는 이해와 사랑은 폭풍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준다. 분노는 그저 번개처럼 순간을 밝힐 뿐 어둠을 몰아내진 못한다. 강한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딘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랑과 평화의 뿌리를 깊게 내려 그 폭풍을 이겨내자. 둘째,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불길에 자신도 타버린다. 분노는 마치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한번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면 그것은 단순히 주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은 이의 내면까지도 소진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 중소기업의 팀장인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연 씨는 일에서의 압박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자주 화를 냈습니다. 그의 화는 동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야기시켰고 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깨달은 것은 자신의 화가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지연 씨는 작은 실수에 대해 한 직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후회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분노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감정관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더 건강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호흡 기법과 긍정적 대화법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기법들은 그가 화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감정을 재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 씨는 점점 더 차분해졌고 그의 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조화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 자신도 더 이상 분노의 불길에 자신을 태우지 않게 되었고 일과 인생에서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노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태우고 결국 자신도 죄로 변하게 한다. 화는 촛불을 붙잡은 것과 같다. 가장 먼저 자신의 손을 불태우는 것이다.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것은 집을 태우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된다. 화를 내는 것은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잠시는 밝게 타오르지만 곧 모든 것을 앗아간다. 셋째, 분노는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 분노는 때로 우리 마음 하늘에 갑자기 나타나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구름이라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다시 드러나듯이 분노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인 현우 씨의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매우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계산대에서의 오해로 직원과 소통이 잘 되지 않자 그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옆에서 쇼핑하던 한 노부인이 현우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늘을 봐요. 지금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곧 맑게 갤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랍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현우 씨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그의 화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직원과의 오해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현우 씨는 분노가 정말로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분노는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분노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며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길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분노는 하늘을 가리는 구름과 같아 잠시 동안은 햇빛을 가릴지라도 결국은 흩어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화는 봄비처럼 잠깐 쏟아지고 맑은 날이 온다. 비가 지나간 뒤에 피는 꽃처럼 분노 후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분노는 바람에 날리는 구름과 같아 빠르게 지나가며 금방 햇살이 다시 빛나게 한다. 화는 겨울의 눈보라와 같아서 한때는 세상을 뒤덮을지 몰라도 언접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고 만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분노는 갑자기 찾아와 마음을 흔들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면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것은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때로 하늘 전체를 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흘러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분노도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감정이 지나가길 차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모두는 때로 화를 내므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차분하게 반응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분노는 단지 감정의 하나일 뿐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음번에 화가 나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조용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고 감정을 인정하며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하면 후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비밀입니다. 20년 전쯤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우선 화가 났다고 인지를 하고 내가 물컵 속의 물이라면 밖으로 나와서 그 화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있고 그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화라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을 결정짓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분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분노는 마치 우리 마음의 하늘에 잠시 머무르는 구름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그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워져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노의 순간마다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분노에는 분노로 대응하지 마라.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평화롭게 사랑으로 대응하라. 분노를 마주했을 때 평화롭고 사랑으로 응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종종 분노는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지하철에서 한 젊은 남자가 다른 승객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차 높아져 갔고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그를 피해갔지만 한 중년의 여성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젊은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무슨 일로 기분이 상하신 건가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젊은 남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여성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최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가 모든 것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그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당신을 꺾지 못할 거예요. 분노는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것을 사랑과 이해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젊은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노에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대신 사랑과 이해로 마음을 열어갈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바다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각자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이해심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사랑은 분노를 해소한다. 불꽃으로 얼음을 녹일 수 없듯이 분노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 큰 바람이 오히려 불을 키우듯 분노에 분노로 응대하는 것은 불길을 더욱 세차게 만든다. 그러나 부드러운 물결은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조용히 빛나는 이해와 사랑은 폭풍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준다. 분노는 그저 번개처럼 순간을 밝힐 뿐 어둠을 몰아내진 못한다. 강한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딘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랑과 평화의 뿌리를 깊게 내려 그 폭풍을 이겨내자. 둘째,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불길에 자신도 타버린다.
분노는 마치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한번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면 그것은 단순히 주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은 이의 내면까지도 소진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 중소기업의 팀장인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연 씨는 일에서의 압박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자주 화를 냈습니다. 그의 화는 동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야기시켰고 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깨달은 것은 자신의 화가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지연 씨는 작은 실수에 대해 한 직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후회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분노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감정관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더 건강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호흡 기법과 긍정적 대화법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기법들은 그가 화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감정을 재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 씨는 점점 더 차분해졌고 그의 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조화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 자신도 더 이상 분노의 불길에 자신을 태우지 않게 되었고 일과 인생에서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노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태우고 결국 자신도 죄로 변하게 한다. 화는 촛불을 붙잡은 것과 같다. 가장 먼저 자신의 손을 불태우는 것이다.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것은 집을 태우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된다. 화를 내는 것은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잠시는 밝게 타오르지만 곧 모든 것을 앗아간다. 셋째, 분노는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 분노는 때로 우리 마음 하늘에 갑자기 나타나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구름이라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다시 드러나듯이 분노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인 현우 씨의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매우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계산대에서의 오해로 직원과 소통이 잘 되지 않자 그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옆에서 쇼핑하던 한 노부인이 현우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늘을 봐요.
지금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곧 맑게 갤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랍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현우 씨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그의 화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직원과의 오해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현우 씨는 분노가 정말로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분노는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분노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며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길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분노는 하늘을 가리는 구름과 같아 잠시 동안은 햇빛을 가릴지라도 결국은 흩어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화는 봄비처럼 잠깐 쏟아지고 맑은 날이 온다. 비가 지나간 뒤에 피는 꽃처럼 분노 후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분노는 바람에 날리는 구름과 같아 빠르게 지나가며 금방 햇살이 다시 빛나게 한다. 화는 겨울의 눈보라와 같아서 한때는 세상을 뒤덮을지 몰라도 언접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고 만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분노는 갑자기 찾아와 마음을 흔들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면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것은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때로 하늘 전체를 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흘러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분노도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감정이 지나가길 차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모두는 때로 화를 내므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차분하게 반응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분노는 단지 감정의 하나일 뿐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음번에 화가 나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조용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고 감정을 인정하며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하면 후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비밀입니다. 20년 전쯤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우선 화가 났다고 인지를 하고 내가 물컵 속의 물이라면 밖으로 나와서 그 화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왜 화가 났는지 알 수 있고 그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화라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을 결정짓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분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분노는 마치 우리 마음의 하늘에 잠시 머무르는 구름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그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워져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노의 순간마다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분노에는 분노로 대응하지 마라.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평화롭게 사랑으로 대응하라. 분노를 마주했을 때 평화롭고 사랑으로 응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종종 분노는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지하철에서 한 젊은 남자가 다른 승객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차 높아져 갔고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그를 피해갔지만 한 중년의 여성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젊은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무슨 일로 기분이 상하신 건가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젊은 남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여성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최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가 모든 것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그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당신을 꺾지 못할 거예요. 분노는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것을 사랑과 이해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젊은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노에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대신 사랑과 이해로 마음을 열어갈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결코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바다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각자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열고 이해심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사랑은 분노를 해소한다. 불꽃으로 얼음을 녹일 수 없듯이 분노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 큰 바람이 오히려 불을 키우듯 분노에 분노로 응대하는 것은 불길을 더욱 세차게 만든다. 그러나 부드러운 물결은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조용히 빛나는 이해와 사랑은 폭풍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준다. 분노는 그저 번개처럼 순간을 밝힐 뿐 어둠을 몰아내진 못한다. 강한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딘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랑과 평화의 뿌리를 깊게 내려 그 폭풍을 이겨내자. 둘째,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불길에 자신도 타버린다. 분노는 마치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한번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면 그것은 단순히 주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은 이의 내면까지도 소진시키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 중소기업의 팀장인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연 씨는 일에서의 압박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자주 화를 냈습니다. 그의 화는 동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야기시켰고 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깨달은 것은 자신의 화가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지연 씨는 작은 실수에 대해 한 직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후회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분노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감정관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더 건강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호흡 기법과 긍정적 대화법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기법들은 그가 화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감정을 재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 씨는 점점 더 차분해졌고 그의 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조화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 자신도 더 이상 분노의 불길에 자신을 태우지 않게 되었고, 일과 인생에서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노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태우고 결국 자신도 죄로 변하게 한다. 화는 촛불을 붙잡은 것과 같다. 가장 먼저 자신의 손을 불태우는 것이다.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것은 집을 태우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된다. 화를 내는 것은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잠시는 밝게 타오르지만 곧 모든 것을 앗아간다. 셋째, 분노는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 분노는 때로 우리 마음 하늘에 갑자기 나타나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구름이라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다시 드러나듯이 분노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인 현우 씨의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매우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계산대에서의 오해로 직원과 소통이 잘 되지 않자 그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옆에서 쇼핑하던 한 노부인이 현우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늘을 봐요. 지금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 곧 맑게 갤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랍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현우 씨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그의 화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직원과의 오해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현우 씨는 분노가 정말로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분노는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분노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며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길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분노는 하늘을 가리는 구름과 같아 잠시 동안은 햇빛을 가릴지라도 결국은 흩어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화는 봄비처럼 잠깐 쏟아지고 맑은 날이 온다. 비가 지나간 뒤에 피는 꽃처럼 분노 후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분노는 바람에 날리는 구름과 같아 빠르게 지나가며 금방 햇살이 다시 빛나게 한다. 화는 겨울의 눈보라와 같아서 한때는
세상을 뒤덮을지 몰라도 언접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고 만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분노는 갑자기 찾아와 마음을 흔들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면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것은 마치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때로 하늘 전체를 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흘러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분노도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버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감정이 지나가길 차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모두는 때로 화를 내므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차분하게 반응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분노는 단지 감정의 하나일 뿐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음번에 화가 나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조용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고 감정을 인정하며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하면 후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